죄는 지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가족이 함께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법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을 무기로 삼아 탐욕을 채우는 자가 있다면 조선 영조 시절 전라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초가을 안개가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주막 화롯불이 겨우 온기를 내고 있는 자리에 허름한 회색 도포의 나그네가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사내 둘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윗마을 봉수리네 알지? 형이 도망 노비라는 이유로 가족 전부가 관아에 끌려갔다더라. 아니, 봉수리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그러니까 강참판이 연좌로 묶어버렸어. 봉수리 논밭도 전부 빼앗겼다고. 어머니는? 누이는? 같이 끌려갔지. 끌려가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더라. 나그네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빛났습니다. 봉술의 이름은 김봉술이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형 봉길은 3살 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는 달랐습니다. 봉술은 논밭에 붙어 살았고 봉길은 자유로운 것을 좋아했습니다. 봉길이 강참판내 노비로 들어간 것은 가세가 기울어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노비가 되고 나면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형이 도망친 것은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봉술은 형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남들과 같은 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봉술은 그저 논을 갈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누이 복순이를 건사하며 아버지 없는 집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참판은 이 고을에서 가장 세도가 높은 자였습니다. 땅이 넓었고 노비가 많았고 관아를 소나기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강참판이 봉술의 논밭을 탐낸 것은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물이 잘 들어오고 땅이 기름진 논이었습니다. 몇 번 팔라고 했지만 봉술은 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논이었습니다. 봉길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강참판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연좌제였습니다. 도망 노비의 가족은 함께 벌을 받는다. 그 조항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법에서 연좌제는 반역죄나 강상죄처럼 극히 중한 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노비 도망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강참판은 그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였습니다. 사또는 강참판의 말이라면 고개를 숙이는 자였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봉술의 집을 찾아온 것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봉술은 잠결에 문이 부서지듯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봉술, 결박하라. 봉술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복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포졸들은 셋 모두에게 밧줄을 묶었습니다. 봉술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포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형이 도망쳤다. 연좌다. 마을 사람들이 문 밖에서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가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봉술이 달려가 부축하려 했지만 포졸이 밧줄을 당겼습니다. 복순이가 달려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세워진 봉술은 사또 앞에서 외쳤습니다. 사또, 저는 형의 행방을 모릅니다. 도망을 도운 적도 없습니다. 연좌는 부당합니다. 사또는 강참판이 낸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문서가 있다. 강참판의 노비가 도망쳤으니 가족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법전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포졸이 봉술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관아 마당 한켠에 쓰러진 채로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할머니 곁에 붙어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크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봉술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봉술의 이웃집 노인이 집 앞에 낯선 사내가 찾아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색 도포의 집신 차림이었습니다. 봉술인의 사정을 아십니까? 노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강참판 귀에 들어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겁을 주거나 캐내려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대로 알겠다는 눈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조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봉술이 형의 행방을 몰랐다는 것.
강참판이 오래전부터 봉술의 논밭을 탐냈다는 것. 연좌 적용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 사내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할 기록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사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사내는 그날 밤 움직였습니다. 관할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강참판이 연좌제를 적용한 문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조선 법전 대명률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좌제는 모반, 대역 등 극히 중한 죄에만 적용한다. 노비 도망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강참판은 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 봉술의 논밭이 강참판 명의로 이미 넘어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연좌 처벌과 토지 탈취가 함께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셋이 밤중에 나그네를 찾아왔습니다. 강참판이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빼앗은 집이 2곳 더 있었습니다. 다들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증거가 쌓였습니다. 봉술은 차가운 옥방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칸에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벽을 넘어왔습니다. 복순이는 어머니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봉술은 손바닥으로 차가운 바닥을 짚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논의 흙이 생각났습니다. 봄마다 갈아엎던 그 검고 기름진 흙. 형이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복순이가 이 꼴을 당하는 것은 그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복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자. 안 잔다. 나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 갈 수 있어? 봉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참판은 사랑채에서 봉술의 논에 관한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 것이 된 논이었습니다. 다음 수확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때 대문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색 도포의 사내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손바닥만한 둥근 청동 원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 3마리가 선명하게 양각된 마패였습니다. 그것이 이른 아침 햇살 속에 높이 치켜 올려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강참판의 붓이 문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사랑채 마당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어사는 대명률 조항을 펼쳐 읽었습니다. 연좌제 적용 범위. 노비 도망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 강참판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황. 토지 탈취가 연좌 처벌과 동시에 진행된 증거.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2가구의 사례. 강참판은 처음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좌는 법에 근거한 것이오. 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느 법전 몇 조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하시오. 강참판의 입이 닫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이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참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봉술과 어머니, 복순이는 그날로 풀려났습니다. 빼앗긴 논밭이 원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사또는 파직되었습니다. 강참판은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봉술이 관아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오빠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봉술은 복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이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사를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저 안개 낀 아침길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봉술은 그 빈 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복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을 향해. 조선의 법전 대명률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좌제는 가장 무거운 죄에만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죄 없는 자를 함부로 연좌에 묶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그러나 법이 있어도 그것을 읽지 않는 자가 법 위에 앉아 있으면 법은 힘 있는 자의 무기가 됩니다. 박문수가 지나간 자리마다 그 무기가 꺾였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감사도 받지 않고 그는 언제나 다음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죄는 지은 자의 것이다. 그 무게를 아무 죄 없는 자에게 씌우는 것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